여러분, 지금 외환시장이 미쳤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역대급 엔저라며 일본 여행 가자던 분위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엔화 가치가 폭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20원이 넘게 빠졌습니다. 이거 단순한 변동이 아닙니다. 40년 전 일본 경제를 단숨에 주저앉혔던 플라자 합의의 21세기 버전, 이른바 말어라고 합의설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의 해외 주식 계좌, 그리고 올해 재테크 전략 다 꼬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뒤에서 대체 무슨 약속을 한 건지, 그리고 레이트 체크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장이 왜 날아왔는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말,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공포에 떨면서도 열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엔고의 습격이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트럼프의 별장에서 시작된 말어라고 합의설. 둘째, 중앙은행의 최후 통첩 레이트 체크. 셋째, 그래서 내원화 자산은 어떻게 되나?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 본론부터 핵심만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말어라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근 시장을 뒤흔드는 가장 큰 유령은 말어라고 합의설입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의 별장인 말어라고에서 주요국 정상들과 비밀 합의를 했다는 소문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달러 가치가 너무 높다. 좀 낮춰라는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약달러 정책이라고 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달러가 너무 비싸면 미국 물건이 해외에서 안 팔리거든요. 수출로 먹고 살려면 달러를 싸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맞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입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을 불러다 놓고 엔화 가치 강제로 올려 라고 협박했고 결국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의 늪으로 빠졌죠. 이번에도 트럼프가 일본을 압박해서 엔화 가치를 억지로 끌어올리려 한다는 게 이 합의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문만으로 환율이 이렇게 뛸까요? 아니요. 시장을 확신시킨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설마 하던 그때 일본은행과 미 연준이 동시에 이것을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레이트 체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환율 체크인데 이게 사실상 중앙은행이 시장에 날리는 어퍼컷입니다. 지난 1월 24일 일본은행, BOJ,과 뉴욕 연준이 시중은행들의 전화를 돌렸습니다. 지금 엔화 얼마야? 라고 물어본 거죠. 그들이 환율을 몰라서 물어볼까요? 아닙니다. 우리 지금 실탄 장전했다. 말 안 들으면 시장에 돈 쏟아부어서 환율 강제로 바꾼다라는 경고입니다. 특히 이번엔 일본만 한 게 아니라 미국 뉴욕 연준까지 동시에 움직였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건 미일 공조가 확실하다는 증거죠. 투자자들은 생각합니다. 진짜 말어라고 합의가 있었나 보다. 이제 달러 팔고 엔화 사야겠다. 그래서 지금 엔화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지점을 알면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달러 약세를 외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트럼프 정부의 핵심 과제는 리쇼어링, 즉 해외로 나간 미국 공장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겁니다. 공장이 미국에 들어왔는데 달러가 너무 비싸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산 자동차, 미국산 반도체가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안 팔립니다. 결국 트럼프에게 약달러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일본이 타깃이 된 이유가 재밌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역대급 엔저를 무기로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왔죠. 미국 입장에선 너희 그동안 꿀 많이 빨았지? 이제는 우리 도와줄 차례야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행, BOJ, 도 고민이 깊습니다. 갑자기 엔화 가치를 올리면 일본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입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레이트 체크는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적정 환율을 조절하기 위해 사전에 조율된 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이 합의가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합의가 생각보다 더 강력하다면? 이제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고의 기회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엔화가 오르면 단순히 환율만 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풀려있던 돈의 홍수가 멈춥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동안 일본 금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싼 값에 돈을 빌려다가 엔화 대출, 수익률이 높은 미국 나스닥 주식이나 한국 반도체 주식을 샀습니다. 이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엔화 가치가 갑자기 뛰면 어떻게 될까요? 빌린 돈을 갚아야 할 때 엔화가 비싸지면 앉아서 손해를 봅니다. 투자자들은 겁이 나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일단 다 팔아버리고 급하게 엔화를 사서 갚기 시작합니다. 최근 며칠간 나스닥이 휘청이고 코스피가 조정을 받은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엔화가 비싸지기 전에 빨리 갚자. 라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한 거죠. 자, 여기서 집중하세요. 이건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으로 우량한 주식들이 저평가되는 구간이 옵니다. 특히 외환시장 개입 직후 발생하는 공포 구간은 역사적으로 좋은 매수 타이밍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은 내일부터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산의 다각화입니다. 그동안 달러는 무조건 안전자산이라는 공식에 갇혀 계셨다면 이제는 포트폴리오의 엔화 자산이나 원화 비중을 조금씩 높여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국내 수출 우량주를 주목하세요. 엔고 현상은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강력한 버프가 됩니다. 특히 자동차, 현대차, 기아, 나 조선업계는 일본 기업과 가격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곳입니다. 엔화가 비싸지면 상대적으로 우리 물건이 싸 보이는 효과가 즉각 나타납니다. 세 번째, 금리 정책의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엔화가 급등하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럼 일본 일은 그렇다 치고 우리 원화와 내 계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엔화가 오르면 원화도 같이 오르는 동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1월 26일 원 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20원 가까이 급락했죠. 이건 우리 원화가 강해졌다기보다 달러에 힘이 빠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해야 할 포인트 3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주식의 진심인 서학개 미분들 정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금 환차손이라는 무서운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계좌에 수익률이 플러스 10% 찍혀 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1달러에 1,450원 할 때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말어라고 합의설로 달러 가치가 꺾여서 환율이 1,300원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그대로여도 여러분의 자산은 가만히 앉아서 약 10%의 손실을 보는 겁니다. 주가가 5% 올라도 환율이 10% 빠지면 내 통장엔 결국 마이너스가 찍히는 게
외환시장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특히 2026년은 트럼프 정부의 약달러 압박이 거세기 때문에 이제는 종목만 보지 마시고 환율 변동성을 반드시 계산기에 넣으셔야 합니다. 환해지 상품을 고려하거나 달러가 비쌀 때 일부 현금화해서 원화 자산으로 옮겨두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주식시장의 판도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불행은 우리의 행복 공식이 성립되는 구간이죠. 우리나라와 일본은 전 세계 시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팔아치우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입니다. 자동차, 가전, 조선, 그리고 정밀 기계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겹칩니다. 그동안 일본 기업들이 엔저라는 사기적인 버프를 받고 우리 물건보다 싸게 팔아서 우리가 고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엔화 가치가 오르면 일본 차 가격이 미국 시장에서 수백만 원씩 비싸집니다. 반대로 우리 현대차, 기아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죠. 특히 과거 데이터를 보면 엔-달러 환율이 10% 하락, 엔화 가치 상승 할 때 국내 자동차 수출액은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코스피 대형 수출주들, 특히 일본 기업과 점유율 싸움을 하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계좌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환전 전략입니다. 엔화가 쌀 때 사두자는 이른바 엔테크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그 전략, 완전히 수정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엔화가 조금만 올라도 금방 다시 떨어지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레이트 체크라는 중앙은행의 실력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건 환율의 하락 추세 자체가 바뀌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나중에 더 싸지겠지 하고 미루기보다는 환율이 일시적으로 눌림목을 줄 때마다 분할로 환전하는 보수적 매수가 유리합니다. 또한 일본 부동산이나 엔화 ETF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으니 무작정 팔기보다는 엔고의 상단이 어디까지 열려있는지 확인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은 무너졌지만 그 틈을 타 한국의 가전과 자동차는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2026년 말어라고 합의설이 불러온 이 파도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자산 점프의 기회가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 저 경제병아리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